안녕하십니까. e스포츠 피파 온라인 3 아이다스 챔피언십 2014 개인전 8주차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성승헌이고요. 오늘 본 말씀 역시 김동환, 한승엽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경기가 이제 4강전 두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결승전 멤버가 오늘 경기로 완성이 되겠는데, 일단 4강 때는 올라온 4명의 선수 모두 각자의 그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올라와 있는 현재 그 두 명의 선수는 그야말로 극단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예, 김정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박준효 선수도 꺾은 바가 있죠. 이제 골을 넣으면 또 다시 한번 실점을 하면 득점을 올리는 그런 집중력을 발휘했던 바가 있고, 반면에 또 이진규 선수는 굉장히 짠물 축구. 좀 전에 만났을 때 자기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잠궈놓고 역습을 가져가는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이진규 선수의 대결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어떻게 보면 긴장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쌓아 나간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진규 선수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김정민 선수 그 오랫동안 만들어 놓은 그 경험치를 바탕으로 한 그 플레이들이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도 4강에 오르면 한 번도 지지 않았다는 좋은 징크스를 가지고 있는 김정민 선수와 이진규 선수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꾸역꾸역 어떻게든 이기고 올라오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네. 승리에 굉장히 친숙한 양 선수가 만났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혈전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선수는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먼저 준비된 이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현장 방문 관람객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드리는 경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스쿼드 강화를 위해서 현장 방문 관람객들에게 정말 많은 아이템 등을 계속해서 뿌리고 있죠. 여러분들 이거 받아가셔서 스쿼드를 꼭 대폭 강화하시길 바라겠고, 무엇보다 100만 EP 4장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장 방문 관람객 여러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의 레버쿠젠 사인 저지와 게임패드, 그리고 1000만 EP 5분, 5000만 EP 3분, 1억 EP 1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벤트 이어서 세 번째 이벤트는 역시 승부 예측 경기 이벤트가 있는데요. 집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챔피언스 경기 참여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시청 여러분들에게도 저희가 다양한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또 현장에서 응원만 하시더라도, 열렬히 응원만 하시더라도 특별한 선물 1000만 EP를 최대 5분에게도 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는 이 넥슨 아레나 언제든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현재 4강 대진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색으로 이제 빛나면서 본인을 골드카드로 만들어버린 박준효, 이제 결승전 멤버에 먼저 합류를 했고, 이제 남아있는 선수들은 이제 김정민 선수와 이진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준효 선수의 인터뷰를 보면은 누가 올라와도 상당히 자신이 있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 말에 자극을 받아서 과연 김정민 선수와 이진규 선수는 4강을 어떤 식으로 준비할지가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두 선수 모두 다 공격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5전 3선승제로 이뤄지는 이런 다전제에서 화끈한 공격력의 축구, 공격 축구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정민 선수와 이진규 선수, 이 두 선수의 경기를 지켜보시기 위해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넥슨 아레나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편안한 단잠을 즐길 수도 있는 넥슨 아레나, 여자친구가 손잡아도 어색하지 않은 넥슨 아레나, 그냥 화면만 지켜봐도 어색하지 않은 넥슨 아레나에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를 치를 선수들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김정민의 오늘 첫 번째 골. 바로 만들어내죠. 1대1입니다. 1대1이에요. 김정민의 1대1 승리. 굉장히 힘겹게 승리를 거둡니다. 이진규가 오늘 보여주지 못했던 공격력을 마음껏 선보입니다. 앞으로 들어가는 패스 조심해야 되는데요. 세 번째다. 남은 4강 티켓을 손에 넣는 데 성공합니다. 8강전에서 고전을 해서 지금 4강까지 올라왔는데, 초반에 저도 조금 놀라운 프리킥 골이 나와서 경기가 쉽게 풀어졌던 것 같습니다. 김준석 선수의 메시 선수가 왼쪽 방향으로 찬 걸 이제 막을 줄 알고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들어가는 바람에 일반 아마추어 선수들한테는 거의 지지 않는 그런 경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로게이머 생활을 오래 했던 저한테는 그런 플레이들이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프로게이머 분들은 순위 경기 10위 안에도 못 드시는데 그게 프로게이머예요? 김정민 선수는 이제 수비가 약하시니까 이번에 한 10골 정도 넣어드리겠습니다. 4강에 올라가면 무조건 결승전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회도 예외를 만들지 않을 생각이고요. 엑소더스 클럽에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화면을 통해서 치열하게 설전을 펼쳤던 두 명의 선수, 지금 현재 아주 굉장히 가까이 서 있습니다. 이 화면의 속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간에 나누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얼굴을 맞붙이게 됐는데 이제 미묘한 긴장감이 좀 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에 상당한 심리전이 오고 가는 자리일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영상을 같이 확인한 이 순간 벌써부터 승부는 시작됐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 두 명의 선수, 김정민 선수와 이진규 선수입니다. 엑소더스와 언리미티드를 대표하는 이 두 명의 선수가 4강전 경기에서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실 프로와 아마추어라는 이 경계를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복이 없다는 건데, 김정민 선수 12년 동안 프로 생활을 하면서 많은 팬들이 입이 이렇게 떡 벌어질 정도의 감탄사를 자아내는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본인이 참가한 모든 개인전을 통틀어서 4강 진출했을 때 결승에 모두 올라갔거든요. 그 정도로 4강전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김정민 선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큰 무대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정민. 반면에 이진규 선수의 발목을 잡는 것은 바로 그 긴장감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신의 경기력이 무대 위에서 100%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4강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은 어떤 면으로는 승리에 가장 친숙한 선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마치 저와 김동완 해설위원 사기라는 듯한 하트를 보내주셨는데 그 바람은 저희가 들어드릴 수가 없겠네요. 네. 자, 이어서 양 선수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강 멤버 김정민 선수입니다. 김정민 선수 공격력은 이미 증명할 대로 증명했던 바로 김정민 선수입니다. 네, 득점력도 굉장히 좋죠. 전체적으로 골득실도 실점을 하긴 했지만은 득점도 많이 올리면서 승리를 거뒀고, 그다음 정지환 선수에게 먼저 내줬지만 그 이후에 공격력이 살아나면서 또 클린시트를 기록했던 수비와 공격의 안정감을 함께 꾀했던 김정민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지환 선수에게 1세트 패배는 당시 경기를 약간 수비적으로 풀다가 본인의 강점이 드러나지 못하면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 다음 세트들 김정민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그 공격적인 세트를 기억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는 2, 3세트를 이기기 위한 높이뛰기 위한 그런 이제 탐색전이었다라는 말도 들릴 정도로 굉장히 노하우 그리고 노련미가 넘치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었죠. 그렇습니다. 자, 김정민 선수의 그 공격력이 오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경기 상대편을 0으로 묶어놨었던 이진규의 수비벽을 뚫어내야 되거든요. 네, 계속 보시면 원창현, 장동훈 선수를 만났을 때도 승부차게 승리를 거뒀거든요. 하지만 김승섭을 만나면서 실점을 했던 유일한 실점입니다. 그리고 또 김승섭과의 대결에서 공격력이 좀 살아나고 있다는 것, 최근에 자신의 스타일을 다시 되찾고 있다는 것이 이진규 선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서서히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이진규 선수가 되겠는데, 사실상 8강에 올라왔었던 선수 가운데 가장 적은 골을 집어넣었던 선수가 바로 이진규 선수입니다. 단 3골밖에 집어넣지 못했는데, 하지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또 다전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한 번의 세트에서 자신의 흐름만 찾아온다면은 이진규 측의 공격력 충분히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해왔다는 이진규 선수의 말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진규 선수의 그 준비된 상황을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팬 여러분들이 또 이진규 선수의 앞으로 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이 선수를 어떤 식으로 본선에서 싸워왔는지 기록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보신 바와 같이 이진규의 크로스 성공률은 굉장히 좀 저조합니다. 단 한 번의 성공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득점력은 김정민 선수가 굉장히 좋고요. 또 수비적인 측면은 이진규 선수가 좋은데, 아무래도 공격적인 과정이 김정민 선수가 더 좋다 보니까 스루패스 성공이라든지 크로스라든지 모든 면에서 좀 앞서 있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수치로 상대편을 공격적으로 눌러줬던 김정민이냐, 아니면 이건 말고 상대편을 막아주는 수치를 만약에 만들어낸다면 이진규 선수는 거의 모든 곳에서 1위를 달릴 수 있을 만한 단단한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비력 면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김정민 선수보다 앞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정말 100%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크로스 성공률이 사실 11.1%로 굉장히 낮은 이진규 선수지만 실제로는 크로스에도 상당한 자신감이 있는 이진규입니다. 그런 경기력을 오늘 다전제에서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자, 김정민 선수와 이진규 선수, 이 두 명의 선수를 기록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숫자들을 한번 짚어드리면 득점 현황, 지금 박준효 선수가 굉장한 득점을 올리면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준호 선수가 13골로 그 다음이고요. 그리고 김정민 선수가 8골, 그리고 이진규 선수가 3골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진기록이라고 봐야겠죠. 4강에 오른 선수가 아직까지 득점이 3득점밖에 없다. 이렇다는 것은 그만큼 실점률이 적다라는 것과 또 동일하기 때문에 이진규 선수의 수비력, 그리고 약간
약하지만 이런 공격력이 좀 살아나야만 오늘 김정민 선수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신 바와 같이 김정민 선수 역시 실점 5개로 굉장히 적은 편인데 이진규의 이 실점은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네, 그만큼 오늘 극단적인 대결이라는 거죠. 김정민 선수의 공격력이냐 아니면 이진규 선수의 정말 이 짠물 축구가 다시 한번 발휘가 되느냐 문제인데 실점을 가장 적게 했다는 것은 지지 않는 축구를 구사하거든요. 단기 토너먼트에서는 이렇게 실점을 적게 하는 선수들이 좀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려하진 않습니다만은 단단한 그 잠금 장치로 인해 상대편을 힘들게 만들었었던 이진규,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공격력을 보여줬었던 김정민 선수가 오늘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판텔리몬과 디마리아를 섞어놓은 듯한 외모로 이국적인 외모를 보여주고 있는 이진규 선수, 그리고 12년간의 경험치를 그대로 플레이에 녹이고 있는 김정민 선수의 그 첫 번째 경기를 포메이션과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김정민 선수입니다. 네, 토레스를 중심해서 드록바, 델피에로를 삼각편대로 좀 세운 다소 기존과는 좀 다른 포메이션을 좀 가져가지고 있죠. 그 밑에 호나우지가 배치되고 있고 가장 제라드를 통해서 뭔가 미드필드에서의 조율을 꾀하는 것이 김정민 선수의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측면에서 실제로도 오른쪽 종적인 돌파가 굉장히 좋은 아우바메양 선수를 왼쪽에 놨고요. 반부이텐 실바 키볼에서 3백 전술, 최근에 또 현대축구 흐름에서 3백 굉장히 도드라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게임상에도 옮겨놨습니다. 사실 김정민 선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수비수가 만들어낸 공격 포인트가 가장 많은 또 선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3-4-3이라는 그동안 보이지 않던 포메이션을 들고 나온 김정민 선수가 되겠는데 전술 설정에서는 크게 눈에 띄는 점이 없습니다. 일단 포메이션 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아우바메양과 제라드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3백의 단점인 상대방의 측면 공격에 취약할 수 있는 단점을 아우바메양과 제라드의 수비 참여들을 올리면서 상대방의 측면 공격을 좀 봉쇄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네. 역시나 참여들을 보면 3칸 바짝 올라와 있죠. 그렇죠. 네, 반면 공격 지원에서는 공격이 한 칸밖에 올라있지 않을 정도로 적절하게 자신의 QS를 활용을 하면서 공격 시에 침투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것은 이진규 선수에 대한 맞춤 형식의 포메이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무대에 대한 자신감, 김정민 선수가 있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김정민 선수가 초반부터 준비해온 일단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진규의 카드는 어떤 것인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이진규 선수는 4-2-2-2 형태인데 지금 오늘 좀 다른 또 포메이션 들고 왔습니다. 그만큼 4강전에서 뭔가 상대에 대한 분석을 했다는 얘긴데요. 제라드 선수를 중앙에 놓고 헐커 호날두를 놓는 것, 측면 쪽을 동파해서 아무래도 드록바 통해서 연결하겠다 이런 의도가 좀 보여지고요. 수비 쪽엔 역시 데로시, 이탈리아 대표팀에서도 저 위치에서 양쪽 풀백이 올라갔을 때 내려와서 이제 바텀 체인지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 역할을 그대로 지금 게임상에도 옮겨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일단 드록바, 공파 시즌 드록바와 공구 시즌 호날두를 추가 드래프트 상황에서 보강을 했는데 그 두 명의 선수가 지금 현재 최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토티 선수도 있고 공격 진영에는 벤제마 선수도 있고 레반도프스키도 있는데 일단 믿고 쓰는 시즌 대장급 08 시즌 드록바, 그리고 역시나 명보로 하전 호날두 선수를 믿고 기용하는 듯한 이진규 선수의 모습이고요. 역시나 빠른 템포를 보여주는 선수답게 연계 시에 빠른 속도를 85%까지 보여주고 있는 이진규 선수. 공격 시에는 조직적과 측면 공격에 적극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역시나 사이드에서 중앙 지역으로 빠르게 들어오는 템포의 패스를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전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진규 선수와 김정민 선수, 일단 김정민 선수 공격적인 그 변화를 통해서 이진규의 방패를 뚫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이진규 단단하게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 향방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박수와 함께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1세트입니다. 김정민 선수와 이진규 선수의 4강전 경기입니다. 김정민 선수의 날카로운 크로스가 오늘 또 기대가 되고 이진규 선수는 특히나 패드 유저와 언리미티드 클랜 자체에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김정민 선수가 패드를 쓰고 언리미티드 소속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을 바라봤을 때 이진규가 그 강함을 어떻게 1세트에서 드러내게 될지도 기대되는 바입니다. 네, 그동안 이 챔피언십이 진행되는 동안 이렇게 자신감을 피력하는 상황이 많지 않았었던 이진규 선수거든요. 네. 그런 자신감이 과연 오늘 경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지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작과 동시에 일단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공격하는 김정민 선수고요. 네, 김정민 선수 특징은 이제 측면에서 윙어들이 측면 돌파 이후에 박스 근처에 왔을 때 중앙 쪽으로 이동해서 뭔가 빌드업을 만드는 거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약간 그 경기 진행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김정민 선수의 아이디가 지금 뜨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다시 하고 난 뒤에 경기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민 선수와 이진규 선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경기 극초반이기 때문에 네. 경기 재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듯 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면서 경기를 준비하면 되는 양 선수가 될 것 같고, 일단 김정민 선수가 준비해온 이런 새로운 포메이션이 과연 이진규 선수에게 어떤 식으로 작용할까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3-4-3 포메이션 자체가 피파 온라인 3 내에서는 패스의 루트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포메이션이기 때문에 김정민 선수 특유의 공격력이 한껏 더 살아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특히 그 측면 부분에서 2대1 패스를 하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그림들을 김정민 선수가 굉장히 즐겨서 썼고, 그래서 윙백 자원들이 적극적으로 공격을 가담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뭐 뱅상 콤파니, 자네티, 키부 전반적으로 그런 수비 자원들이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 그림들을 지금까지 많이 만들어냈었던 김정민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김정민 선수의 3백, 3백일 때 이제 윙백이라고 그러고 4백일 때는 이제 풀백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 네. 윙백들이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는 그 측면 뒷공간이 열리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진규 선수의 특징이 측면 윙어로서 드리블 돌파를 해서 상대 박스까지 파고드는 그런 형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또 약점으로 또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김정민 선수가 그래서 이제 4명의 그 수비 진영에서 3명으로 바꾼 이 장면 자체가 분명히 이진규 선수도 이채롭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3백이 사용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도 이제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정민 선수가 선택했다는 것만으로도 이진규 선수가 일단 1세트를 맞이하는 그 자세, 약간 더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이 해보지 않은 포메이션일 것 같아요. 그 자체로도 일단은 김정민 선수가 들고 나온 평상시에 사용치 않았던 3-4-3 이 포메이션 자체, 이 3-4-3이라는 숫자만으로도 이진규 선수에게 충분히 압박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지금 준비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다시 한번 경기 재개를 위해서 자신의 그 포메이션을 지금 세팅하는 모습이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데, 자, 그 선수들의 세팅이 완료가 되는 대로 바로 이제 경기를 재개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극 초반에 펼쳐진 여러 가지 상황들인데요.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정민 선수와 이진규 선수 경기 준비가 다시 한번 끝이 났습니다. 경기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Welcome to tonight's match. Dundee United versus Barcelona. 자, 경기 짚어드리겠습니다. 김정민 선수와 이진규 선수입니다. 김정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 카드를 충분히 지금 사실 맛도 보지 못했거든요. 지금 초반의 시작과 동시에 경기가 재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큰 변화는 오른쪽에 제라드 대신에 웨인 루니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네, 10시즌 웨인 루니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역시나 활동량이 굉장히 좋고 스태미나가 좋은 선수라서 사이드 지역에서의 공수의 밸런스를 잡아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하얀색 상의 유니폼으로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김정민 선수입니다. 바로 이런 장면. 네. 측면 움직임들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죠. 헐크가 읽고 내려줍니다. 양쪽 윙백에 돼 있는 아우바메양, 오른쪽에는 루니, 이런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침투하는 모습인데요. 네, 이진규 아직까지 긴장감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상대방이 3-4-3 포메이션이라는 익숙치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패스 미스도 나왔었죠, 이진규. 자, 헐크로 오른쪽 치고 달립니다. 네, 저런 부분이거든요. 허들스톤이 1선에서 저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 측면에 깊숙이 다른 공격수들이 배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 올렸어요. 바로. 하지만 여기 슈팅이 막히면서 일단 바깥쪽으로 공을 걷어냅니다. 도레스 다시 한번 안쪽에서 뚜빠! 골입니다. 자, 역시나 경기 초반이긴 하지만 김정민 선수의 약점인 뒷공간을 내주는 수비, 이진규 선수에게 좀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찍어줬는데요. 디디 드록바, 루시오의 경합. 하지만 안쪽으로 공을 그대로 밀어줬습니다만 좀 더 위험했어요. 좀 위험하게 걷어내는 장면. 다시 한번 공격 펼치고 있습니다. 김정민. 네, 몇 번의 패스 미스가 나오는 이진규 선수는 아무래도 상대방의 포메이션에 대한 적응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우측으로 찔러줍니다. 웨인 루니입니다. 루니가 그대로 저, 왼발 뒤쪽에 토레스! 지나갑니다. 역시나 화끈한 공격 축구를 구사하는 김정민답게 바로 응수해야 하네요. 네, 지금은 데로시가 커버를 했는데 좀 미스매치가 됐죠. 아무래도 토레스가 제공권이 좀 더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8강전에서도 이 장면에서
골을 한번 만들어낸 적이 있었던 김정민이었는데 김정민이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패턴으로 첫 번째 슈팅을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네, 역시나 얼리 크로스라든지 정방향 크로스 이런 것에 대한 장점을 경기 초반에 잘 보여주는 김정민입니다. 자, 빠른 패스 전달을 통해서 좀처럼 점유율을 낮추지 않고 있는 김정민 선수인데요. 네. 김정민 선수 또 수비 라인도 굉장히 위로 올리면서 상대에게 끊겼을 경우에는 바로 수비 전환이 가능한 전술이거든요. 네. 자, 위쪽으로 살짝 끌어올려 봅니다. 헐크가 우측에서 공을 받아줍니다. 페르난도 토레스 뒤쪽에서 호나우지니가 끊어내면서 다시 한번 공을 소유하고 있는 김정민 선수. 네, 이진규 선수는 선수비 후에 역습점 개시에 조금 더 빠른 스피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중앙쪽에서 드롭바입니다. 공을 끌어내고 다시 한번 뒤쪽에서 아우바메양을 받습니다. 중앙쪽에 디디에 드롭바. 루시우가 일단은 그 자리를 무너뜨리면서 다시 한번 공격 측면 준비합니다. 가야죠. 측면이에요. 잘 자, 열었죠? 좋아요. 키부와의 교전. 하지만 공을 따내는데 성공합니다. 네, 어쨌든 이진규 선수가 김정민 선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 측면 쪽의 윙어들의 플레이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질라탄이 아래쪽으로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경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네, 공구 시즌 질라탄이기 때문에 또 이선에서의 활약 뛰어나고요. 멋진 패스인데요. 자, 터치 토레스입니다. 좋았어요. 토레스! 역공을. 역시나 또 피네스 샷이 장착이 되어 있는 10시즌 토레스이기 때문에 각이 없는 상태였지만 과감하게 때리는 시도 좋습니다. 예, 3-4-3의 전술이기 때문에 미드필더에서 공을 운반하는 형태가 많은 공격수를 또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코너킥 웨인 루니에게 넘깁니다. 그대로 중앙적입니다. 어딨어? 그쪽에 흘러가는 공.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질라탄이 부지런히 나와서 공을 따냅니다. 아우바메양 다시 한번 질라탄에게. 자, 호나우지니요. 좋은 시도예요. 드록바. 드롭바가 파고듭니다. 자. 두 명을 젖혀내는 장면. 이런 그 최전방에서의 바디 페인팅이 굉장히 좋은 선수가 또 김정민인데요. 네, 뭐 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김정민 선수의 장점인데 지금까지 굉장히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위협적인 찬스를 막아내면서 상대편을 0으로 묶어내는 능력이 있는 게 바로 이제 이진규 선수인데요. 자, 전반전 추가 시간 1분이 그대로 지나가면서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자, 김정민과 이진규 양 선수 모두 유효 슈팅 하나씩을 주고받는 굉장히 좋은 장면들을 하나씩을 만들어냈었습니다. 네, 이진규 선수가 먼저 이제 골대를 맞추는 슈팅이 있었죠. 그것이 좀 아쉬웠고 아무래도 김정민 선수는 그 이후에 이제 토레스의 헤딩이라든지 공격적인 형태는 점유율은 좀 더 높았지만은 결정짓는 데는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그 김정민 선수의 활기가 넘치는 그런 공격 패턴들 인상 깊었는데, 자, 이진규의 공격은 아직도 충분히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진규 선수도 사이드에서의 장점이 있는 선수라서 이 사이드 백의 공격 지원이라든지 사이드에서의 드리블 돌파, 골 점유 이런 것들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진규 선수가 예선전에서도 계속해서 나왔던 단점이 뭐냐면 최전방 공격으로 연결할 시에 패스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예요. 상대가 금방 끌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전체적인 라인 컨트롤을 함께 유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데 좀 공격은 공격, 수비는 수비, 너무 벌어져 있는 간격이 조금은 단점으로 꼽힙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수비수들을 더 위로 올려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휘슬 불지 않았고요. 자, 그대로 앞으로 공을 빼내고 있습니다. 웨인 루니 우측입니다. 일단 뭐 08 시즌 드록바는 다이버의 특성도 있는 선수라서 네. 페널티 박스 안에서 조심해야 되는 김정민 선수입니다. 호나우지니오도 이제 뒤쪽으로 좀 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민. 네. 거의 뭐 모든 볼의 배급을 이 공채 시즌 호나우지뉴 김정민 선수가 해야 되기 때문에 공채 시즌 호나우지뉴를 살리기 위한 3-4-3 포메이션의 활용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충남 당진에서 오신 분에게 누가 어떤 볼을 먼저 집어넣을 수 있을지. 왼쪽에 이런 패스 미스 이진규. 네. 이게 확실히 김정민의 3-4-3 포메이션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네. 평상시에 자신이 가지고 가던 패스 루트가 이진규 선수는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네. 평상시 겪어보지 못한 상대방의 포지션이다 보니까 패스 미스가 잦은 거예요. 자, 한번 찔러주는 패스 막혔습니다만 여전히 다시 한번 공격 권한 허들스톤. 뒤쪽으로 한번 접고 다시 한번 아우바메양 좌측. 자, 올라올 수 있죠. 드록바에게 갑니다. 왼발 펀치. 루시가 잡아내면서 앞쪽으로 공을 밀어줍니다. 자, 여기서 좀 더 빠르게 갈 필요가 있는데요. 좀 고립된 도레스인데 우측입니다. 본인 올라갑니다. 디디에 드롭바 아래쪽으로 제라드에게. 여기서 패턴을 한 번 더 꺾어주네요. 네. 이진규 선수가 항상 공격적으로 볼 때는 소극적이에요. 네. 약간 그런 부분을 좀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진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경기를 PK로 많이 끌고 갔었는데 네. 사실 마지막 PK 그림이 김승섭 선수와의 경기에서 자신의 PK 패턴이 읽혔다라고 이제 본인도 인정을 했었거든요. 네, 축구 전술적으로 치면 약간 뭐랄까요, 이 외모상에서 비치는 것은 남성적이고 상남자 스타일인데 네. 축구에 보이는 것은 굉장히 소녀적인 그런 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은 좀 지나치게 이제 섬세함만 생각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올라올 수 있죠, 김정민이 짧게! 아래쪽에
잡았습니다. 들어가! 장면에서 수비수가 겹쳤었는데 자, 지금은 볼의 점유를 지금은 서서히 김정민 선수가 가져오고 있고요. 네. 짧은 크로스, 긴 크로스 가리지 않고서 올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라탄입니다. 우측 파고들면서 웨인 룬입니다. 자, 이거 좀 잘 열었죠? 드록바가 호나우지뉴 막아냅니다. 아, 오늘 조하트. 슈퍼 세이브네요. 네. 1-3 시즌 조하트 골키퍼. 네. 자, 몇 번의 좋은 장면들을 계속해서 다 걷어내면서 상대편의 공격의 의도를 좀 꺾어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김정민 선수의 짧은 패스를 이용해서 부분 전술을 가져가는 공격 형태, 이것을 이진규 선수가 지금 굉장히 수비하는데 힘듦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가 시간 1분인데요. 자, 이 타임 때 골이 많이 나오고 있는 챔피언십이라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특히나 공격 집중력이 조금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 김정민 선수. 자, 이렇게 해서 연장전으로 돌입합니다. 김정민 선수 싱긋 한번 웃어보는데요. 네. 마지막 찬스가 아무래도 좀 아른아른거리겠죠. 공채 시즌 호나우준이었었기 때문에 거의 결정지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찰나였었을 텐데 좀 아쉽게 넘어가는 찬스였었고, 이진규 선수는 확실히 좀 이번 시즌 챔피언십에서 이런 골키퍼의 선방 그리고 약간의 골대의 운 이런 것들도 수비적인 부분에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슈팅 이번에도 왼발로 이제 감아서 올리는 것, 멋진 펀칭들이 있었고, 사실 수비 진영에서 얽히는 그림들이 좀 있었고, 이 장면이 가장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호나우지를 가장 신뢰하고 또 공구 이브라모비치의 득점력을 가장 믿고 있는 것이 김정민 선수의 특징인데요. 네. 조하트의 선방이 좀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충분히 잘 막아내고 있는 이제 조하트인데요. 좌측의 스토레스가 호나우지뉴입니다. 네, 일단 무엇보다 이 사이드 플레이에 장점이 있는 본인의 스타일을 극대화하기 위한 3-4-3. 사이드에서의 패스 루트가 벌써 3군데가 이렇게 자, 좋아요. 있거든요. 드롭바! 조하트! 야, 조하트 여러 건 해주네요. 이진규 선수를 살려주는 조하트입니다. 어쨌든 공격 형태에서 미드필더의 숫자가 많게 가져가다 보니까 네. 지금 아무래도 상대 진영에서의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짧게 끊어서 상대를 붕괴시키는 모습 아주 효율적이에요. 짧은 패스를 계속해서 미스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좀 불필요한 백패스죠. 자, 이거 오히려 아래쪽 비었습니다. 질라탄 중앙에 2명 그대로 올라오죠. 올립니다. 오른발 뒤쪽 토레스! 토레스! 닿지 못하면서 루시가 뒤쪽으로 공을 흘려줍니다. 자, 일단은 과감합니다. 김정민 선수가 저런 시도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실수도 한번 유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찬스 하지만 살리지 못한 채 연장 전반전이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진규 선수는 승부차기에 5번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 승리를 따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패턴을 최근에 좀 읽혔거든요. 네. 연장되는 승부를 내야지 또 승산이 있는 이진규 선수인데요. 일단은 연장전, 특히나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그 PK 승부에 대한 것들만 고민을 하면서 골키퍼가 교체하는 그런 전략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진규가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이 노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도리어 승부차기로 넘어가면은 이진규 선수 쪽에서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부를 보기 위한 교체를 연장전 후반 들어서자마자 시도하고 있는 이진규 선수고, 뭐 카림 벤제마라든지 빠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 벤제마, 아마우리를 집어넣습니다. 네. 공격적인 형태를 연장전 후반에 좀 변화를 주는데요.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공격수 2명을 다 갈아치우고 있는 자, 이진규 선수. 네, 미드필더도 공구 시즌 카카, 다른 시즌보다 결정력이 좀 더 있는 선수거든요. 자, 비었습니다. 비었습니다. 카림 벤제마! 바꾸자마자 카림 벤제마로 골을 만들어내는 이진규. 이런 거거든요. 계속 밀리다가도 감독으로서의 역할, 교체 카드를 통해서 공격적인 형태로 변화를 줬을 때 이런 효과가 나면 가장 기분이 좋죠. 김정민의 집중력이 끝내 여기서 흔들리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야마우리 선수가 공간을 찾아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 이 김정민 선수의 커서를 책임지고 있었던 허들스톤의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멈췄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마우리와 벤제마의 합작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 찬스가 좀 남아있는데 호나우지뉴 왼쪽입니다. 오바메양 중앙에 좋은 패스죠. 페어 토레스 낚였습니다. 디디에 드롭바 중앙 호나우지뉴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자, 공격의 김정민이거든요. 다시 한번 중앙 지역 허들스톤 허들스톤 중거리 슈팅 능력이 있는데요. 밀어주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패스 선택하면서 그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달려나갑니다. 또 들어가죠. 카림 이거 벤제마. 온사이드예요. 벤제마. 자, 벤제마. 1대1. 카림 놓치지 벤제마. 않습니다. 카림 벤제마. 완벽한 쐐기골 이진규. 예, 이래서 연장전 들어가면 침투에 능한 공격수들을 투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김정민 선수는 공격적인 점유율을 이끌었을 때 결정을 주지 못했던 것,
연장 후반에 오히려 당하고만 해요. 그렇습니다. 수비수들의 체력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소진됐을 텐데 일단 끝까지 믿는 선택을 했습니다만 그 믿음이 결국은 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네, 3-3 포메이션의 사이드 자원들이 아무래도 후반으로 들어설수록 체력이 많이 닳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공간을 내줬던 것이 이진규 선수에게 결정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아직까지 일단 추가 시간을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패스도 이렇게 끊기면서 경기가 끝납니다. 2대0으로 1세트는 이진규가 잡아냅니다. 네, 사실 경기 내용만 보면은 이 김정민 선수가 2대0으로 승리해도 이상할 게 없는 첫 번째 세트라고 볼 수가 있었었는데 그런 위기들을 좀 간신히 넘겼던 이진규 선수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었고 기회가 왔을 때 넣는 이런 결정력 확실히 지난 김승섭과의 8강전 이후의 득점력에도 숨통이 트인 듯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8강전 경기에서도 김정민 선수 하지만 1세트를 내주고 나서 역전승을 만들어낸 것처럼 약간 슬로우 스타터의 기질은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뭐 언리미티드 클럽원들이 평소 연습 상대가 돼서 아무래도 상대에 대한 분석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변화된 전술이 아무래도 좀 더 익숙지 못한, 그러니까 결정을 좀 익숙지 못한 그런 효과를 발휘하고 말았습니다. 역시 카림 벤제마죠. 네. 9개 포인트를 얻으면서 최우 선수가 됐고 일단은 점유율이 굉장히 좀 궁금한 것이 일단은 전반적인 점유율 자체는 역시 김정민 선수가 54대 46으로 앞섰거든요. 네, 공격적인 형태의 점유율이 좀 더 높았죠. 공격적인 점유율은 오히려 한 6대 4 정도 되는 형태를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이진규 선수는 자신의 플레이보다는 감독으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연장전 후반에 벤제마와 카카라든지 이런 선수들 교체를 함으로써 그 개인적인 효과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선수 한 명의 교체가 얼마만큼 효과를 주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또 보여줬던 이번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15분 뛰고 나서 벤제마의 존재감이 확실히 머릿속에 각인이 됐는데 공격 진행 방향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이진규 선수 중앙 지역 공격이었는데 사실 이 공격이 그렇게 많이 활기차게 넘쳐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사이드 플레이에 중점을 두면서 패스를 그쪽으로 많이 몰아세웠었는데 패스 미스가 잦다 보니까 후반으로 갈수록 오히려 중앙 지역에 집중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결정적으로 연장 후반에 들어서서 이 벤제마의 침투 그리고 아마우리의 공간을 찾아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이 이 중앙 공격에서 좀 드러나면서 이진규 선수가 2대0의 첫 번째 세트 승리를 거두는 결과가 아닐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연장 후반전 그 15분 만에 2개의 골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던 이진규 선수가 되겠습니다. 1세트를 잡아내면서 굉장히 깔끔한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진규가 지금 한 경기에 2개의 골을 만들어낸 것이 지금 이번 시즌 통틀어 처음입니다. 아무래도 이 첫 골은 자신의 교체 전 용병술로서 넣긴 했지만은 두 번째 골은 사실은 이제 4강전이다 보니까 김정민 선수가 만회하기 위해서 다소 라인들을 전체적으로 공격적으로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역습 시에는 뒷공간이 더 넓어지는 형태. 항상 쫓기다 보면 이렇게 두 추가골을 또 내주는 경우가 실제 축구에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진규 선수가 확실히 서서히 더 살아나고 있습니다. 마치 그 결승전 무대에 최적화된 컨디셔닝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뭐 몸을 만드는 데 집중했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4강전 경기 연장 후반전에서의 그 집중력은 정말 좋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적절하게 선수 교체를 했었던 것도 주요했었고 이런 게 바로 선수 본인 그리고 감독 본인의 능력이 되겠죠. 네. 상대적으로 수비 라인의 체력이 많이 달아 있었던 김정민 선수의 적절한 선수 교체가 없었던 것을 이진규 선수가 잘 찌르고 들어갔던 것이 주요했던 첫 번째 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건 이제 본인 이야기했었던 패드 유저와 언리미티드 팀 자체에 강하다고 이야기했었던 이진규 선수의 그 이야기가 1세트에서 먹히면서 먼저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정민 선수와 이진규 선수의 준비된 상황 2세트 포메이션을 지금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역시 이번에도 3백과 3톱을 가동을 하고 있는 김정민입니다. 네, 공국 이브라비치를 최전방에 놓고 이제 아우바메양을 약간 밑에 넣었어요. 토레스와 루니 선수는 굉장히 활동량이 많죠. 밑에 들어가서 수비도 가담해주고 공격적인 형태도 가기 때문에 루니 선수와 이브라비치 쪽에서 공격 형태가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 수비 쪽이 계속 약간은 변형적인, 약간 변칙적인 그런 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키부비드 실바 앞에 지금 콤파니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 라인에서 공격 형태가 자유로운 다비드 비아를 넣었다는 것이 좀 변화된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뱅상 콤파니로 이번 시즌 한 개의 어시스트를 만들어낸 바가 있는 김정민 선수입니다. 네, 뭐 신시즌 콤파니 같은 경우에는 센터백 자원으로 더 많이 활용이 되고 07시즌 콤파니가 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에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는데 일단은 뭐 3백 앞에 바로 배치를 하면서 사실상의 뭐 더블 보란치 역할을 콤파니에게 맡긴 것 같고요. 일단은 공격적인 부분에서 이 과정에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김정민 선수가 앞선 세트에서는 보여준 터라 네. 포메이션의 변화도 적극적으로 없는 상태고 일단은 자신의 분위기를 가져가자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진규 선수의 상황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선수 1승을 안고 있는데 일단 제라드와 호날두가 전반적으로 일단 컨디션이 또 좋지 못합니다. 네, 아무래도 제라드가 이 중앙 쪽에서 조율을 해주는데 이진규 선수의 제라드는 좀 더 수비 쪽에 가담해주고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1차적인 플레이를 패스 전개를 해주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 제라드인데 지금 컨디션이 좋지 않지만 어쨌든 그 뒤에 있는 데롯이라든가 이 수비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1차전에 보여줬지만은 수비적인 형태를 굉장히 견고하게 하고 역습 나갈 때 패스 미스를 좀 줄이는 것이 이번 경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는 확실히 이진규 선수 전반적으로 패스 미스가 좀 잦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라드 선수의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패스 미스가 잦은 것을 좀 줄일 필요성이 있는 이진규 선수가 되겠고 패스 미스가 잦다면은 오히려 개인 전술을 활용을 하면서 상대방의 공간을 점유하는 같은 클럽의 박준효 선수가 그런 플레이 잘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이진규 선수 그런 플레이를 보여줄 가능성도 이번 세트에는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전개 시에는 역시나 자유로움 체크하면서 상대방 자신의 공격수를 좀 교차시키는 다양한 루트의 플레이를 이진규 선수가 이번 세트에서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팀 성향을 수비적으로 일단 선택해 놓고 있는 바로 이진규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김정민과 이진규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1세트를 이진규 선수가 따내긴 했습니다만 분명히 김정민 선수가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그것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만 확실히 어떤 강함은 선보였거든요. 두 번째 세트로 여러분들 박수와 함께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Good evening. Welcome to tonight's match. Dundee United versus. 자,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2세트입니다. 김정민과 이진규. 김정민의 날카로움이 일단은 방향을 찾지 못하면서 볼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했었던 1세트. 이진규는 후반전 15분 만에 자신의 공격력을 충분히 증명해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수 교체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진규 선수가 잘 보여준 첫 번째 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 앞선 경기에서 적극적인 정말 신들린 선방을 보여줬던 조하트 대신 이번 경기에서는 부폰을 중용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중앙의 호나우준유 바로 이 패턴인데요. 빠르게 이동하는 것 일단 중앙 지역에서 커트. 웨인 룬입니다. 자, 첫 번째 경기 비슷한 패턴으로 가죠.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오는 찔러주는데요. 자, 공격적인 움직임. 초반에부터 김정민 선수의 적극적으로 선수들을 일단 뛰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3-4-3 포메이션이 빈 공간이 좀 수비적인 면에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스태미너가 많이 빨리 닿는다는 단점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김정민 선수가 조절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비드 비아입니다. 헐크가 그대로 올렸는데요. 하지만 너무 깊게 떨어지면서 공은 그대로 바깥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로스 들이는 좋지만 약발이 좀 약하기 때문에 자, 배우 공간 좋아요. 자, 완전 반대편을 갈라버렸습니다. 페르난도 토레스 그대로 올립니다. 뒤쪽에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김정민의 얼리 크로스. 이것이 김정민이 자랑하는 패턴인데 이번엔 제대로 꽂혔습니다. 예, 네. 정말 높은 성공률을 자랑하는 얼리 크로스의 황태자인데 타이밍 보세요. 기가 막혔습니다. 네, 얼리 크로스의 특징은 상대 수비가 수비적인 형태를 완성되지 못한 상황에서의 그런 공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크로스를 올리는 시점에 수비수의 시선을 다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실점을 하는 장면이었는데요. 토레스에게 처음 넘어갔던 패스도 굉장히 좋았고 그 이후의 크로스까지 전반적으로 김정민 선수가 클래스가 넘치는 그런 공격 장면을 선보였습니다. 네, 역시나 사이드 플레이에 강점이 있다는 것을 첫 번째 골 장면에서 잘 보여준 김정민 선수가 되겠고 펀치점 가져가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선수. 밀집 지역에서 한번 찔러주는 패스. 네. 그대로 막혔습니다. 실제 축구에서는 이 크로스라는 것의 장점은 크로스를 하는 선수에게 시선을 뺏기다 보면 빌드업, 수비적인 빌드업이 좀 혼란을 갈 수 있고 또 공격적으로 위치 선정, 공격수가 박스에 있을 경우에 그 선수를 대인마크하는 데서 굉장히 힘겨움이 있거든요. 네. 크로스의 질만 좋다면 충분히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바로 갈 수 있죠, 바로. 올라가죠. 웨인 루니. 자, 지금 생각이 많았어요. 네, 지금은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믿고 한번 바로 갔어도 됐을 텐데요. 토레스입니다. 중앙에 제라드가 커트가 좋았습니다만 패스가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중앙적으로 침투하겠죠? 대신 오른쪽으로 찔러주는 느낌을 한번 선보였는데 그것을 라비달이 차단하면서 그대로 공을 끌어올립니다. 자, 일단 이진규 선수 저런 신호는 좋습니다. 사이드백에 공격 지원이 있어야만 중앙 지역에 공간이 생겨요. 토레스 오른쪽에 헐크입니다. 그대로 올려줬을 때 제라! 높았어요. 이번에도 헤더가 위쪽으로 뜹니다.
노열 골키퍼. 자, 이 김정민 선수 3백은 어쨌든 공을 뺏기게 되더라도 최후방에 3명의 수비는 위치해 있거든요. 네. 그것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중앙 쪽에서의 박스 근처, 그러니까 상대 수비수를 살짝 끌어내고 그 뒷공간을 노리거나 측면을 노려야 되는데요. 조금 전의 장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진규 선수가 오늘 근데 사실 첫 번째 세트를 2대0으로 잡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전, 후반전 경기를 펼칠 때는 조금은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장면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진규 선수가 첫 번째 골에 실점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드리블 패턴이라든지 패스의 경로가 약간 뻔한 감이 있습니다. 네. 한 템포 쉬어가는 공격 전개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뱅상 콤파니의 압박이 좋은데 공이 일단은 앞쪽으로 배달이 됐습니다. 찍었습니다. 좋아요. 왼쪽 호날두. 근데 체력이 뒤쪽에서부터 뛰다 보니까 스태미나가 많이 달아 있었죠. 네. 어쨌든 저런 공격이 좋죠. 측면 쪽으로 하니까 중앙 쪽에 공간이 벌어졌거든요. 네. 그런 형태에서 이 선수 해도만 된다면 1대1 찬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이 1대0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김정민 선수의 공격이 이번에는 골을 만들어내면서 2세트 출발을 아주 깨끗하게 하고 있는 김정민 선수입니다. 네, 확실히 수비 뒤에 역습으로 전개될 때 양쪽 사이드에 있는 선수들에게 루니와 토레스에게 연결되는 중앙 지역에서의 정확도 높은 패스, 그것이 결국 이런 얼리 크로스 차이스를 만들어냈었고,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또한 굉장히 빠른 편인 센터 포워드이기 때문에 저런 식의 헤딩 찬스를 골로 연결시키는 깔끔한 골 장면이었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이진규도 이제 공격을 조금은 빠르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콤판이 좋은데요. 지금 좀 읽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은 클럽원이 박준효 선수가 잘하는 게 상대방이 협력 수비를 통해서 수비를 하는지 커서 수비를 하는지 네. 그런 눈치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드리블 돌파가 잘 되는 건데, 이진규 선수는 지금 그것을 약간 반대로 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약간 긴장한 것이 눈에 띕니다. 자, 왼쪽이 비었습니다만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토레스, 다비드 비아이가 찔러줬습니다. 그 올라오죠? 뒤쪽. 하지만 깊게 들어가는 패스 연결되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패스 차단. 네. 그리고 일단 김정민 선수는 크로스 찬스라든지 타이밍이 왔다 싶으면 바로바로 올리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네. 이진규 선수도 약간 당황하는 듯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이번에도 네, 지금도 좀 과감한 공격이 필요한데 계속해서 머뭇거리거든요. 자, 왼쪽 찔러줬고 질라탄이 일단 공을 뒤로 돌리면서 김정민 선수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자, 제라드 좋죠. 자, 하지만 이번엔 약간 안일했던 패스였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패스 타이밍도 드리고 공을 갖고 있지 않은 동료 선수의 움직임도 공간 창출을 해줘야 되는데 각도가 다 가려져 있고요. 이번엔 좋았는데 더 달려나가지 못하면서 공을 뒤로 돌린다는 것이 상대편의 공을 내주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창의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패스 좋고요. 이번엔 빨리 찔러줬는데 데고 실바의 전반적인 위치 선정이 좋았습니다. 네, 일단은 뭐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이진규 선수가 방금 장면에서 보여줬던 횡패스를 통한 2대1 이런 전개, 이런 것이 자주 나와야 됩니다. 자, 찔러주는 패스 이번엔 읽고 일단 공을 바깥으로 걷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다비드 비아 왼쪽 측면에서 헐크의 압박. 네, 10시즌 토레스의 활용이 김정민 선수가 굉장히 좋네요. 원투 패스에 또 장점이 있는 토레스이기 때문에 저런 식의 주고 뛰는 움직임이 굉장히 날렵합니다. 그런 것들을 김정민 선수가 사이드에서 잘 활용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공격적인 형태에서 양 선수 모두가 좀 긴장한 듯한 모습, 패스 미스가 너무 많거든요. 네. 자, 이진규 선수는 중원에서의 패스 미스를 줄일 필요가 있어요. 계속해서 공격적 점유율을 내주기 때문에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줬습니다. 김정민. 네. 그리고 원래 이 피파 올란3에서 공격적인 축구를 지향하는 선수들이 패스 미스가 좀 잦은 편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양 선수 모두 다 좀 이번 경기에서 그런 점이 나온 것 같고요. 제라드. 좋아요. 뚫어냈죠. 뒤쪽에 질라탄. 다시 한번 왼눈이 스티븐 제라드. 호나우지뉴. 또다시 제라드. 하지만 이번엔 너무 깊었습니다. 네. 지금은 루니에게 좀 준 것 같았었는데 약간의 게이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좌측 깊은 곳에서 아비달이 공을 찹니다. 하지만 경기 시간이 남은 시간 게임상에서 한 7분 정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폭백의 장점은 상대방의 수비 라인을 뚫어내기 힘들 때 양쪽 사이드에서 수비를 담당하는 윙백들이 좀 공격 지원을 해줬을 때 숨통이 트이는 건데 아직까지 그런 플레이가 나오지 않고 있는 이진규고요. 자, 이진규, 데로시가 공을 끌어올렸고 토레스가 다시 한번 오른쪽 헐크에게. 헐크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기네요. 자, 끝나지 않았어요. 데로시 컨디션 좋은 데로시. 빠르게 원투 패스. 자, 이것도 지금 백패스가 아니라 한 번은 전방을 밀고 들어갈 필요가 있었는데요. 네, 왼쪽 비었죠. 웨이눈이 바라보고 찔렀습니다. 잘 봤어요. 좋은 패스죠. 페르난도 토레스 자, 빨리 올라가나 이것도? 한번 접고 올라가려고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요. 폴센에게 끊겼고 앞쪽을 밀어냈을 때 2세트가 끝이 납니다.
1대1 세트 스코어 동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김정민 선수. 김정민 선수 8강전에 정지환 선수에게도 1차전을 패배하고 역전승을 거뒀던 바가 있거든요. 지금도 패턴이 그것과 비슷하게 가고 있고 역시 이진규 선수는 1차전 때 다소 운이 따르지 않았습니까? 골키퍼의 선방이라든지 골대 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2차전부터 김정민 선수의 공격적인 이 점유율이 좀 더 높아졌고 결정력도 높아지는 형태가 되고 있으니까 이 3차전부터는 아무래도 이진규 선수의 공격적인 변화를 어떻게 주느냐, 집중을 하느냐, 이것이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진규 선수 이제 고민에 좀 빠져 있습니다. 무릎도 하나 이제 꼬고 생각을 좀 많이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네. 글쎄요. 이진규 선수가 일단은 첫 번째 경기 벗어나서 두 번째 경기에서 좀 아쉬운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자, 양 선수 두 번째 세트 경기 결과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역시 콤파니 오늘 활약이 좋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수 양면에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콤파니 선수가 잘 보여줬고 무엇보다 호나우주니 선수의 수비 부담을 덜어주다 보니까 역습 전개 시에 호나우주니 선수가 좌우측 측면으로 벌려주는 패스에 좀 굉장히 편안한 상태로 패스를 넣어줬었죠. 그런 정확성을 올려줄 수 있었던 콤파니 선수의 살림꾼의 역할이 이번 경기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MVP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공격 방향도 한번 짚어드릴까요? 역시 중앙지역 공격대를 이제 주로 한번 펼치는 모습이었는데 중간에 이제 공격 수사 갑자기 한 번에 확 느는 그런 장면도 많이 만들어줬던 김정민 선수인데요. 네, 측면 자원들이 중앙 쪽으로 이동하면서 박스 근처에서 좁은 공간에서의 공격수 늘려주는 전술, 이것이 선사삼 형태에서의 공격적 장점이거든요. 그것을 잘 이용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정민 선수와 이진규 선수 두 번째 세트까지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1대1 세트 스코어 동점을 만들어 놓았고 이제 세 번째 세트로 넘어가게 되겠는데 이진규 선수는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세트가 뭔가 만족스럽지 못했다라는 느낌이 있었을 것 같은데 2세트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반영이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거든요. 네, 무엇보다 상대방의 사이드에서의 크로스가 올라오는 것을 애초에 방지하지 못하는 수비가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1대0으로 좀 지고 마는 결과까지 나왔었던 이진규 선수거든요. 첫 번째 경기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기긴 했지만 상대방의 공격 패턴을 완벽하게 읽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3세트부터는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진규가 사실 이 3세트에 살아나지 못한다면 사실상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진규가 본인의 원래의 컬러를 좀 보여주면서 상대편을 제압하지 못한다면 네 번째 세트의 흐름도 그렇게 좋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진규 선수 아마 좀 생각이 좀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진규 선수가 키보드 교체를 좀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이진규 선수가 쓰는 키보드도 본인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박준효 선수가 현장에 또 응원차 왔는데 키보드도 같이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박준효 선수의 키보드를 좋은 기운을 얻고 있는 박준효의 키보드를 쓰는 걸로 알고 있었었는데 지금은 좀 교체를 통해서 자신의 손에 더 맞는 일종의 축구화라고 봐야겠죠. 네, 교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박준효 선수의 다득점의 기운이 키보드로서 또 뿜어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박준효 선수의 키보드는 일단은 이진규 선수에게 아쉽게 그것을 전해주지 못했는데 이진규 선수가 이제 뭔가 좀 다른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김정민 선수는 본인이 노렸었던 거 사실상 세트 스코어는 1대1이긴 합니다만 두 개의 세트에서 다 보여준 그런 셈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3-4-3 포메이션의 가장 큰 장점인 패스 루트가 많고 사이드 자원이 적극적인 공격 지원을 한다는 이 장점을 김정민 선수 본인의 스타일에 잘 녹아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얼리 크로스라든지 정방향 크로스, 틈만 나면 계속해서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이런 포메이션의 활용이 김정민 선수가 1, 2세트에서 잘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이진규의 문제점은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선수의 역습 시에는 드리블 돌파를 통해서 이제 윙어들의 공격 가담, 이것이 굉장히 활발했던 선수인데 어쨌든 예선전에서 보여줬던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라고 했던 수비적인 형태, 자신의 스타일이 맞다는 걸 다시 한번 검증을 해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수비적인 형태에서도 조금 불안함이 있고 허리에서의 패스 미스를 일단 줄이는 것, 그 다음에 어쨌든 공격 쪽에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교체를 통해서 변화를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좀 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확실한 것은 이진규 선수가 지금 오늘 정상적인 그 컨디션은 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진규 선수가 컨디션을 좀 되찾는 그런 세 번째 세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세트입니다. 김정민 선수 역시 오랜 프로 감각, 4강전까지만 올라가면은 패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번에도 큰 무대 강한 김정민의 모습들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진규가 컨디션을 되찾는 세 번째 세트가 될 수 있을지, 어떤 변화된 그런 포메이션이 좀 필요한 양 선수의 세 번째 세트가 되겠습니다. 양 선수의 세 번째 세트 포메이션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김정민 선수는 거의 변화가 없죠. 토레스와 드록바, 아우바메양을 또 중앙 쪽에 배치를 했고 2차전에서 가장 또 화려하지는 않지만 묵묵히 제 역할을 해준 콤파니 선수, 상대의 공격을 허리에서 딱딱 끊어주면서 맥을 끊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진규 선수의 공격적 흐름이 이어가지 못했었는데 그 형태를 다시 그대로 지금 포메이션을 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비드 비아를 중앙으로 넣네요. 네, 일단은 교체가 있었습니다. 네, 가마. 계속적으로 바꾸고 있죠. 다비드 네. 비아는 뭐 가마차기도 활용하려면 왼쪽 지역에 주로 배치를 하는데 역시나 왼쪽 윙포워드로 다비드 비아를 배치시킴으로써 결정을 지어줄 수 있는 선수의 배치를 김정민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앙 지역에서 양쪽 사이드, 전방 지역에 있던 스리톱의 양쪽 사이드 자원들에게 뿌려주는 패스가 굉장히 좋았었던 호나우진이었었는데 네. 이제는 오히려 아우바메양과 다시 바꾸네요. 네, 호나우진이 역시나 뭐 앞선 경기에서 보여줬던 그런 진루폰 패스, 비아와 루니에게 연결되는 이런 진루폰 패스를 진유를 통해서 이어가겠다는 생각을 김정민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반도바라트를 일단 집어넣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일단 김정민 선수의 선택을 한번 살펴드렸고, 자, 이어서 일단 이진규 선수가 뭔가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큰 변화는 안 느껴지는데요. 네, 데로시와 제라드의 좀 위치적인 포지셔닝에 약간의 변화가 있고요. 포백은 뭐 루시오 페페를 중심으로 해서 폴슨 아베다 거의 비슷하고요. 헐크 호날두의 측면, 이 두 자원이 중요하거든요. 아무래도 이 두 명의 윙어들이 빠른 역습을, 드리블을 통해서 상대의 측면 뒷공간을 좀 노려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좀 고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진규가 일단은 좀 변화를 살짝 주는 듯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본래 포지션이었었죠. 네네. 1, 2세트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4-2-2-2로 바꾸는 거 아닌가 싶었었는데 다시 본래 자신의 포지션으로 좀 돌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아무래도 상대방의 공격 루트를 좀 막기 어렵다 보니까 그런 식의 고민을 살짝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본래 포지션으로 돌아오면서 제라드와 호날두 이런 플레이, 좀 원투 패스에 의한 공격 전개가 이진규 선수는 잘 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김정민 선수에게 약간 읽히는 듯한 플레이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양 선수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자, 세트 스코어 1대1. 하지만 김정민이 살아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반해서 이진규는 아직까지 자신의 몸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3세트는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박수 함께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Good evening. Welcome to tonight's match. Dundee United. 자, 세 번째 세트 만나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민의 3-4-3에 대한 해법을 이진규가 마련하지 못한 것, 이제 마지막까지 포메이션의 변경을 계속해서 고민했었던 이진규 선수의 상황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굉장히 좀 공격적인 좀 형태로서의 변화도 있고, 반도바르트가 사실 왼쪽 윙백이 있다는 것은 다소 좀 실제 축구에서는 스피드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네, 조금 더 그 왼쪽 측면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한번 달리 가져봤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크로스에 또 장점이 있는 반데바르트이기 때문에 약간 먼 지역에서라도 얼리 크로스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중앙으로 연결. 네, 경기 초반에 페이스를 이 김정민 선수가 많이 끌어가거든요. 초반이 좀 중요합니다. 자, 다비드 비아가 좌측 안쪽 한번 접고 다시 한번 뒤쪽에 반도바르트입니다. 다시 한번 찔러줍니다. 열었어요. 좋아요. 자, 안쪽 들어가는 올라오자, 김정민, 이거는. 다비드 비아 뒤쪽에서 다시 한번 접었을 때 지금 욕심이지요. 약간 욕심을 부려봤었던 다비드 비아, 김정민. 네, 그래도 이런 시도가 나쁘지 않은 것은 그동안 계속 크로스 플레이를 했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크로스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전을 김정민 선수가 걸었던 것 같습니다. 네, 측면에서 박스로 접근하는 돌파를 할 때는 공이 없는 선수들이 공간을 쉽게 또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선을 다 뺏겨 있는 수비에 형태가 있는 상황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런 동료의 움직임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중앙에서 호나우지뉴 그리고 질라탄 여기서 데로시에게 막힙니다. 네, 데로시의 역할은 저것이죠. 최후방 라인의 수비 라인에 보탬이 되는 역할, 끊겼을 경우에 뒤에서 또 받쳐주는 역할을 데로시가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수비 진영이 완전히 놓으셨는데 데로시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질라탄의 마지막 움직임을 저지했습니다. 이번엔 이진규입니다. 스티븐 제라드. 하지만 여전히 드리블도 좀 긴 상황이고요. 네, 단조로워요. 약간 긴장한 게 계속해서 눈에 띄고 있는 것이 저렇게 달리기 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없는 상태거든요. 네. 여러모로 상대방의 공격 루트를 빈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진규 선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질라탄이 오른쪽입니다. 올라오죠. 뒤쪽에 호나우지뉴 잡아내고 뒤쪽으로 한번 천천히 1등. 자, 지금 동료 선수가 필요해요. 그렇죠. 반도바르트
여기서 마지막 패스는 헐크가 읽어내면서 하지만 완벽하게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박스에 4명의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크로스가 좀 더 효율적일 수 있었는데요. 자, 이거 때릴 수 있죠. 호나우지도 뒤에 질라탄 이브라모비치 다시 한번 골을 만들어냅니다. 공구 질라탄. 야, 역시나 공격의 김정민 화려한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측면에서 중앙에서 측면, 이것이 지금 이진규 선수의 수비를 농락시키고 있거든요. 네. 이거 수비수들이 어쩔 줄 몰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이진규 선수의 심리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김정민 선수가 크로스 플레이면 크로스 플레이, 드리블 돌파, 뭐 슛페인트까지 섞어가면서 상대방에게 내가 루트가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것을 심어준 것이 주요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키보드까지 바꿔가면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했던 이진규 선수인데 공격적 빌드업이 계속해서 끊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뭔가가 좀 풀리지 않는 듯한 느낌의 이진규 선수. 이럴 때일수록 이런 공격 점유율을 좀 높여야 되는데 그것도 좀 요원합니다. 네. 찍어주는데요. 뒷공간 열리죠. 질라탄이 달려나갑니다. 온사이드요? 질라탄. 자, 여기서는 과감하게 갈 필요성이 있죠. 페페가 뒤쪽에 있었고 2명 잘 내줬죠. 웬 루니가 다시 한번 질라탄. 자, 호나우지뉴. 호나우지뉴. 바로 김정민. 야, 정말 화끈합니다, 김정민 선수. 네, 이진규 무너지네요. 이진규 선수. 여기까지 끝까지 참네요. 네, 정말 마지막 찬스에서 골대가 비었었기 때문에 민 선수가 때릴 법도 했었는데 끝까지 침착하게 호나우지뉴 선수에게 내준 이 침착함, 바로 김정민 선수가 공격력이 왜 강하지 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네, 1차적으로는 이발비치의 공간 패스가 좋았고 또 테페가 각도는 잡았지만 측면에서 클리어링이 안 됐거든요. 네. 지금까지 이번 시즌 이진규 선수가 2개의 골을 허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이 단단한 이진규 골문을 2번이나 제쳤습니다. 자, 이진규 전반전 마지막 시간대에 공격을 풀어내기 위해서 한번 찍어줬는데요. 뒤에 디디에 드록바입니다만 다시 한번 드록바. 태클은 거의 뭐 한 골을 막아낸 거예요. 네. 야, 김정민의 이기고 싶은 열망 느껴지는 태클이었죠. 헐크가 왼발로 감아찹니다. 뒤쪽으로 길게. 너무나 깁니다. 네, 뭔가 계속해서 이진규의 집중력 이것이 흔들리는데요. 전반전 2대0입니다. 김정민은 본인의 흐름을 그대로 찾았는데 이진규 안 풀립니다. 네, 일단 무엇보다 이진규 선수가 수비하는 틈이 많이 생겼던 것도 이유 중에 하나겠지만 자신이 공격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공격 타이밍이 너무 빠릅니다. 네, 그 타이밍이 빠르다는 건 사실 피파 온라인 3 내에서는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 그만큼 패스의 길이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원터치로 가는 것보다 이진규 선수는 볼을 한번 잡아내고 상대방의 수비 움직임을 본 뒤에 패스를 하는 것이 후반전에 나와야만 좀 2대0의 스코어를 따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김정민 선수 수비에 좀 약점이 있는 선수인데 오히려 이진규 선수가 강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4강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김정민 선수의 약간 변형된 전술에도 지금 굉장히 당하고 있고 공격적인 빌드업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불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패스 미스 너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습니다. 공이 찾아갈 공간을 계속해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런 걸 풀어주려면 이제 한 개의 골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제라드인데요. 지금도 밀고 들어갔으면 타이밍이 좋았는데요. 그렇죠. 주저함이 느껴집니다. 토레스. 이런 식으로 꼬이는데요. 네, 좀 결정지을 수 있을 때 빠르게 플레이를 이어가는 것이 이진규 선수에게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자, 이번에도 위험했었습니다. 침투가 됐으면 굉장히 할 뻔했었던 움직임이었는데 이진규 선수는 자신의 페이스를 찾기 위해서는 일단 골이 중요합니다. 필드 플레이로 골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런 패스 진짜 좋아요, 김정민. 그냥 우리가 뒤쪽 질라탄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살았죠? 다시 한번 싸움 뒤쪽. 페로시가 오늘 여러 번 질라탄을 맞게 해주네요. 네, 공구 시즌 질렀다는 리스크 테이커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문전 앞에서 굉장히 적극성이 향상이 됩니다. 네, 반더바르트. 네, 파울이죠. 네, 파울로 한번 끌어냈습니다. 카드까지. 네, 또 이제 드록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런 상황에서도 카드를 잘 받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제 히든 특성 중에 심판과 언쟁을 해서 카드를 받을 걸 안 받는다 뭐 이런 특성이 있기도 한 선수인데 네, 그만큼 카드를 받았다는 것은 경기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히든 특성까지 안 풀리는 네. 드록바의 그 언변도 지금 상황은 풀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렇게 수비를 끌어내고 넣어주는 패스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거든요. 김정민 선수가. 네, 여기서부터인데 사실 전방 패스보다는 양쪽 측면의 지원이 있기까지의 기다리는 플레이가 필요하거든요. 단조롭게 갈 필요도 있어요. 지금 너무 뭔가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진규 선수가 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공을 잡았을 때 잘 안 뺏기는데 예. 글쎄 오늘은 그런 움직임이 안 나옵니다. 김정민 선수가 지금 능수능란하게 공격의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는데요. 자, 비어냈습니다. 다비드 비아가 찍어서 올라가죠. 쭉 들어갑니다.
야, 크로스 플레이를 정말 자유롭게 구사하는 김정민 대단하네요. 길게 차냈습니다만 이번에도 역시 공의 주인은 김정민입니다. 자, 공격의 속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빠르고 또 아니면 조금씩 템포를 조절하는 형태. 이것이 김정민 선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대로 들어갔다. 마음대로 크로스를 올리고 있습니다. 딱 정해진 크로스 위치가 없죠 지금은. 틈만 나면 올립니다. 상대편의 문전의 공간을 침략하고 있는 모습. 네, 그리고 두 골 앞서고 있기 때문에 다소 다양한 형태로 공격 시도를 해보는 거죠. 이것은 만약 이대로 승리가 끝난다면 이제 그 다음 경기에서도 영향을 크게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진규 선수가 지금 설사 이 경기를 내주더라도 본인의 흐름을 찾으면서 한 개의 골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네. 아 근데 계속해서 패스 미스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호나우지뉴 열렸어요. 자 호나우지뉴 여기서 이건 쐐기예요. 쐐기예요. 다비드 비아의 세 번째 골. 아, 정말 창의적인 공격 루트 만들어내는데 일가견이 있네요. 자, 빠져들어간 것이 데로시와의 라인이 겹쳤죠. 그러다 보니까 온사이드고요. 네. 데로시가 뒤쪽으로 많이 쳐져서 중요한 장면을 많이 컷하는 팀에게 도움도 됐었는데 이게 상황이 좀 안 좋게 풀리네요. 이제는 데로시까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즌 챔피언십에서 보여준 그 철통 같은 수비력 이런 것들도 완벽하게 무너지는 모습이고요. 이진규 결정 지어줄 때 한번 결정 지어야 할 만 분위기 찾아옵니다. 토라스! 이번에도 안 풀리네요. 네,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런 공격 패턴이 필요하거든요. 단조롭게 밀고 들어가서라도 어쨌든 슈팅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 이진규 선수인데요. 네. 아 이런 패스 진짜 좋네요. 이 오픈 패스는 실제로 리버풀에서 제라르드 선수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실제로도 특성이 롱 패스에 대한 관한 히든 특성은 다 있는 제라드이기 때문에 저런 패스 가능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공은 그대로 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3대0입니다. 이번 시즌 이진규 선수의 패배 중에 가장 큰 패배가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김정민 선수가 여러 방면으로 이진규 선수의 수비 라인을 흔들다 보니까 이런 식의 3대0 스코어가 나온 것 같고요. 뭐 어느 한 선수에게 치중되지 않는 공격이었기 때문에 질라탄, 호나우지뉴, 다비드 비아까지 각각 한 골씩 기록할 만큼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지유존에서 공격이 이뤄졌습니다. 이진규 선수가 많이 당황한 듯한 3세트였었죠. 그렇습니다. 김정민 선수는 전반적인 경기 운영, 왜 4강까지 올라갔을 때 승부사의 기질을 보여주는지, 왜 프로인지를 증명해내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연결시키면서 이번 경기 역시 3대0으로 정말 깔끔한 완승을 거뒀습니다. 네, 그리고 이 후방에서 앞쪽으로 내주는 공간 패스도 있었고 또 호나우지뉴를 거쳐서 빠른 전개, 다비드 비아의 측면, 루니의 측면에서의 중앙으로서의 공격 이동, 굉장히 다양한 공격 패턴을 가지고 시도했던 것이 이번 경기였는데 김정민 선수가 이렇게 되면 그 다양성을 다음 경기에 또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서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이 포메이션을 아직 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이진규 선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격 방향 살펴드리면 김정민 선수의 3개의 골이 전반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1세트, 2세트는 중앙 공격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우측과 좌측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웨인 루니, 10시즌 웨인 루니 선수가 오른쪽 지역에 배치가 돼 있었던 김정민 선수였었는데 웨인 선수가 일단 Q키를 활용을 해서 침투를 시켜놓고 거기에 호나우지뉴라든지 오른쪽 지역에 있는 사이드백들이 드루 패스를 활용을 해서 넣어줬던 패스가 굉장히 주요했습니다. 네. 바로 이어지는 크로스라든지 이런 플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공격 방법이 이루어졌었던 우측 공격이었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정민 선수 같은 포메이션이긴 합니다만 그 방향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채로운 해법을 내놓으면서 상대편을 그대로 흔들어줬습니다. 이진규가 가지고 있었던 단단한 방패가 마치 통동 방패처럼 느껴질 정도로 철검으로 쓸어버린 듯한 김정민의 강력한 공격이 인상 깊었었던 세 번째 세트였습니다. 네, 김정민 선수는 아무래도 이진규 선수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칙적인 전술을 또 들고 나왔고 또 선수 기용에 있어서 반도바르트를 왼쪽에 넣는 형태, 그것은 뭐냐면 다비드 비아 선수가 공격수 나왔을 때 반도바르트가 중앙 쪽으로 또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어떻게 보면 이진규 선수를 지금 앞서가고 있는 원인은 이유가 되고 있고, 이진규 선수는 일단은 자신의 이제 패스라든지 공격적인 형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불안함이 또 수비 쪽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형태, 이 심리적으로 극복을 어떻게 스스로 하느냐, 이것이 이번 경기의 가장 중요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전반적인 문제는 딱 하나, 지금 이진규의 그 긴장감입니다. 일단 경기를 잘 풀어냈을 때도 그 긴장감 때문에 더 많은 공격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었던 이진규인데 지금 이게 뒤로 밀리고 있을 때는 이 압박감이 더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또 이제 득점력이 저조했었던 모습도 다시금 머릿속에 지배적으로 좀 들만한 상황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플레이가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진규 선수에겐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네, 굉장히 그 대조적인 표정을 보여주고 있는 양 선수. 김정민 선수는 표정 변화는 원래도 크게 없는 선수인데 그런 것이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밀릴 때나 이길 때나 항상 자신의 마음을 유지한 채 그대로 쭉 이뤄내는 그 프로라는 이름에 그 걸맞는 그런 모습들을 김정민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진규의 분석이 일단 김정민을 어떻게 해놓지 못한 채 김정민이 가지고 있는 포메이션에 계속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양 선수 이제 네 번째 세트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 네 번째 세트, 사실상 김정민 선수가 지금 분위기를 거의 잡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진규가 이제 좀 극단적으로 뭔가 좀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네 번째 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포메이션의 변화가 될 수도 있겠고, 일단은 어떤 포메이션이 됐던 간에 이 이진규 선수는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깔끔한 패스의 정확성을 올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야, 정말 월드와이드한 이 피파 온라인 그렇습니다. 세미파이널이죠. 외국인들을 위해서 영어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세미파이널을 저희가 아나운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자, 이제 김정민 선수와 이제 이진규 선수의 경기, 사실 이진규 선수의 지금 준비 상황이 약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재세팅을 한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풀리지 않는다면 약간 이렇게 호흡을 가다듬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런 것들이 네. 뭐 실제 축구에서 감독들도 뭐 심판에 대한 항의라든지 순간적으로 뭐 경기장 안에서는 주장이 또 약간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흐름을 끊기 위해서 뭐 신발끈을 다시 맨다든지 이런 흐름을 끊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럼 노련함을 이진규 선수가 좀 보여주는 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정민 선수와 이진규 선수 네 번째 세트가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자, 이진규가 이 짧은 시간 한번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됐을지, 아니면 김정민의 오늘은 여자친구까지 응원하러 왔는데 그것이 힘을 받아서 결승전까지 바로 올라가게 될지, 양 선수의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네 번째 세트 포메이션을 지금부터 살펴드리죠. 김정민은 바꿀 이유가 없죠. 네, 지금 뭐 또 공격적인 다양성도 다시 한번 세 번째 경기에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형태를 가져가고 있는데, 역시 제라드와 아우바메양, 이번 호나우 주니어도 중앙에 넣었죠. 크게 변화를 주지 않는 선에서 그대로 자신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 이번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정민 선수. 네, 일단 이 3-4-3 포메이션의 김정민의 선택 정말 잘 들어먹히고 있죠. 3-4-3 포메이션을 지금 화면상으로만 확인해 봤을 때에도 적재적소의 선수들이 하나씩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진구의 빠른 템포의 패스 플레이를 여차하면 두 명의 수비수가 붙어버리면서 루트를 차단해버립니다. 무엇보다 이 수비에 약점이 있다라는 말을 항상 김정민 선수 소개할 때 드리는데, 그런 약점에 대한 보완을 이 3-4-3 포메이션상으로 해오다 보니까 이진규의 공격이 한 번도 먹히지 않는 결과를 낳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자신감을 김정민 선수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무엇보다 이 17년 컴파니의 살리꾼의 역할, 그렇죠. 그리고 호나우진유의 질 높은 패스 이어질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이진규 선수입니다. 이진규 선수 약간 변화를 주네요. 네, 제라드와 데로시 약간 4-2-2-2의 형태로 원래 예선전에 보였던 그 전술이거든요. 데로시와 제라드 놓고 헐커, 호날두, 토레스, 드록바. 어쨌든 지금 선수 기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진규 선수는 스스로에 대한 심리적 극복, 그리고 잘 풀리지 않는 경기의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다시 한번 전환시킬 것인지, 이거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이진규 선수 골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바꾼 포메이션 상황이 김정민 선수의 3-4-3을 뚫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라드와 데로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다들둘드 포메이션 상에서 빌드업 과정을 도맡아 하고 있는 두 명의 더블 보란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수비적인 면에서 많은 숫자를 늘린 이 선택도 주요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공격적인 부분에서 화끈한 모습을 보여주려면 데로시와 제라드의 질 높은 패스, 그리고 패스의 정확도가 이번 경기에서 올라야 되는 이진규입니다. 그렇습니다. 데로시와 제라드의 컨디션이 좋은 상황, 그 좋은 컨디션이 이진규의 공격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제 확인할 순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결승전 카드 그 한 장을 놓고 김정민과 이진규가 네 번째 세트에서 맞붙습니다. 분위기를 살리지 못하는 이진규가 과연 4세트를 반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지, 여러분 박수와 함께 경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Welcome to tonight's match. Dundee United versus Barcelona.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김정민 선수와 이진규 선수의 Number 7. 네 번째 세트입니다. 끝끝내 마지막 하나의 변화를 줬습니다.
키보드도 바꿔봤고 이제 포메이션도 바꿔봤습니다. 이진규의 마음이 이제는 안정감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아니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김정민의 막강한 공격력에 맞춰서 여차하면 식스백까지 보여줄 수 있는 4-2-2 포메이션을 이진규 선수가 들고 나왔는데 어떨지는 좀 궁금하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약간 아직까지는 손에 익지 않는데요. 잡고 진짜 이 선수 빠르고 정확하고 화끈합니다. 김정민 선수는 항상 이 경기 초반에 공격적인 점유율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자, 우측 지역입니다. 자, 그렇죠. 이렇게 지금 약간 커서가 보이지 않는 것 봐서는 좀 문제가 있는 듯 보이는데요. 자, 김정민 선수와 이진규 선수의 네 번째 세트인데 일단 이진규 선수의 세팅 변경 와중에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김정민이 초반의 그 빌드업, 포레스의 침투까지 굉장히 멋진 장면들이 있었고 김정민의 공격이 더 예리해진 듯한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패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롱패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키보드보다도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이런 롱패스가 가능하거든요. 김정민 선수가 12년 동안 패드를 사용한 유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정말 예전에 유명했던 그런 개그 프로그램처럼 12년 동안 패드를 사용한 달인. 장인. 네. 그런 모습을 이 김정민 선수가 잘 보여주는 것 같고 이진규가 그것에 대한 대비가 아직까지도 되지 못한 것이 아쉬운 초반 상황이었었죠. 그렇습니다. 팀 동료들도 좀 애타게 좀 응원을 하고 있는데 표정이 워낙 골을 잘 만들어냈을 땐 이 두 명의 선수들이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상 지금 이진규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 사실 평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팀원들도 좀 굉장히 좀 아쉬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항상 좀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이 판틸림으로 닮은 이진규 선수였는데 네. 오늘은 굉장히 동작도 많고요. 좀 초조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김정민 선수는 지금까지 여자친구가 왔을 때 패배했다면서 좀 부담스러워해서 여자친구를 안 부르는 장면도 있었는데 오늘은 제대로 힘을 또 받고 있네요. 네, 어떻게 보면 몰래 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김정민 선수가 모르고 있으면 어쨌든 안 온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네. 게임에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여자친구에 없는 것이 더 집중력을 발휘하는데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민 선수는 못 들었을 테니까. 네. 그만큼 전반적으로 김정민 선수가 이제 지금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좋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상 말씀해주신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김정민 선수는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결국 지금 현재 스코어 2대1 그리고 네 번째 세트 지금 현재 중단되기 바로 직전까지도 분위기를 굉장히 멋지게 만들어내고 있는 김정민 선수입니다. 네, 10시즌 토레스 이런 침투에 관한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공구든 10시즌이든 널리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김정민 선수의 모습입니다. 워낙에 또 로빙 스루 패스의 성공률이 높은 모습을 잘 보여줬던 김정민 선수였었는데 토레스에 활용을 하려면 이렇게 로빙 스루 패스에 대한 정확도가 높아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네. 김정민 선수가 잘 보여주고 있고요. 로빙 스루 패스의 성공 수치가 오늘 경기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80%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나게 좋은 수치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김정민 선수와 이진규 선수 역시 경기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자, 네 번째 세트 다시 한번 경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Good evening. Welcome to tonight's match. Dundee United versus 네 번째 세트입니다. 김정민 선수와 이진규 선수의 4강전 경기 2대1로 김정민 선수가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경기 어떻게 보면 잠시 멈췄다가 재개가 되는 것이 이진규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김정민의 분위기는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흐름을 약간이라도 차단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이진규에게 주어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들어오는 이 로빙 스루 패스에 대한 경계 이번 시작하자마자 놓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김정민 선수는 지금 경기 내용이나 결과로 앞서고 있다고 하는 그 자신감이 이번 경기 자만감으로 변하게 되면 또 흐름 자체를 이진규에게 뺏길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우측으로 제라드에게 오픈해 줍니다. 초반이 무섭거든요. 김정민 선수는. 네. 빠릅니다. 자, 이런 식의 플래스 플레이 굉장히 좋고요. 보면 김정민 선수가 사이드 지역에서만 QS 키를 활용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네. 중앙 지역에서는 상대방 역습에 대한 대비로 QS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모습이 잘 먹혀들고 있어요. 아우바메양. 네, 하지만 괜찮아요. 치고 들었습니다. 이진규 선수 이렇게 적절한 드리블을 통해서 전방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자, 이번 패스 미스는 좀 아픈데요. 중간에 페르난도 토레스가 좌측으로 깊게 들어갑니다. 토레스 한번 접고 슈팅이 막힙니다. 네.
막히긴 했지만 이런 식의 약간 돌아서 가는 먼 길을 돌아서 간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플레이를 이진규 선수가 가져갈 필요성이 있고요. 네, 지금 아우바메양과 호흡이 맞질 않았어요. 자, 여기서 하지만 다시 한번 아우바메양 공을 잡아냈습니다. 좌측에서 보르스타 루시오의 충돌 밀어줬는데 이게 이 패스 미스 이게 네. 문제거든요. 이진규 선수가 계속해서 막힙니다. 네. 크로스 플레이도 있는 김정민이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호나우지니에게 갈 수 있습니다. 자, 뒤쪽 호나우지니! 호나우지뉴! 발레셔팅 공실 호나우지뉴. 완벽하게 놓쳤습니다. 이 드록바가 그대로 서서 정적인 드리블. 그러니까 여기서 고공 소리를 했지요. 여기서 멈춰주는 것이 오히려 수비에게 전부 집중력을 뺏어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발레셔팅. 그리고 저는 정말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한 번 치고 올릴 걸 예상하고 이진규 선수는 크로스의 각도를 없애는 움직임이 있었었는데 그걸 김정민 선수가 읽고 정지된 상태에서 크로스를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소름 끼치는 부분이네요. 자, 끝까지 그만큼 지금 여유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 수싸움에서 조금 더 앞서가고 있는 김정민 선수인데 가장 단순하게 할 필요 있어요. 이번에도 조금은 아쉬운 장면. 마지막 패스가 여기서 막히면서 다시 한번 공의 소유권 흘러갑니다. 이진규 이번에 드롭바. 자, 이런 장면에서 슈팅까지 만드는 것이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중요한데요. 네. 약간의 여유까지 있는 김정민 선수라고 봐야겠죠. 아우바메양이 반데바르트가 있었던 그 왼쪽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훨씬 더 빠르고 적극적인 수비 가담 능력을 보여줍니다. 네, 그 빠르다는 장점을 수비의 지원 역할로서 쓰는 김정민 선수의 불안미도 이제 좋고요. 중원에서 공격 나오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네. 다비드 비아 또 걸렸어요. 질라탄 뒤쪽으로 공을 달래줬을 때 다시 한번 드롭바가 공을 잡고 위쪽으로 헐크를 전개합니다. 화끈하네요 김정민 선수. 이진규 선수는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호날두입니다. 호날두가 가슴으로 떨궜습니다만 뱅상 콤파니 이번에도 역시 네, 적극성도 뛰어나고 태클 능력치가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는 볼을 잘 따오죠. 네. 또다시 중앙 지역의 호나우진입니다. 기습적으로 찔러줬는데 다비드 비아 루시우입니다. 네. 신중한 패스가 필요해요. 패스 미스 또 나오네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밀고 나오는 선수와 전방에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선수의 움직임, 이 사인들이 잘 안 맞고 있거든요. 그대로 공을 올려봤는데 일단은 수비가 커트해냅니다. 네, 그리고 적재적소에 뿌려지는 이 패드의 장점 360도로 나올 수 있는 스루 패스의 환영이 좋은 김정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 1대0으로 종료시킵니다. 김정민의 흐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단 이진규 슈팅이 필요하고 골이 필요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진규 선수는 딱 하나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패스 성공률입니다. 자기 진영에서의 1차적 빌드업, 최후방에서의 첫 번째 패스가 공격적인 첫 번째 빌드업이거든요. 그것부터가 지금 계속해서 미스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력 키울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후반전 만나보겠습니다. 후반전 이진규 선수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차단되는 이거 이진규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데 살짝 놓쳤고요. 네. 여러모로 이 빌드업 과정에서 이진규 선수가 많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깊이 찔러줍니다. 다비드 비아 왼쪽에서 그대로 올립니다. 뒤쪽에 질라탄 아래쪽으로 끊어주면서 데로시가 공을 올렸습니다. 네, 보통의 선수들은 약간 불안정한 상태라면 한번 잡고 올리는 크로스 플레이를 선호하는데 김정민 선수는 크로스 플레이를 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크로스 정확도도 공간 좋은데요. 패스 좋았어요. 이것도 잘 열었죠. 한번 접고 다비드 비아가 그대로 슛! 네, 다시 한번 질라탄! 끝나지 않았어요. 콤파니 그대로 슈팅! 뒤쪽으로 스티븐 제라드 템포를 조절하네요. 호나우지뉴 뒤쪽에 뱅상 콤파니 크로스, 중앙, 컷백 정말 다양한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하는 패턴들을 다 만들어줬는데 이제 역습입니다. 이진규. 자, 앞에서 끊어야죠. 자, 몸싸움이자 비디치와 오! 드록바 이제 하나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진규. 자, 이 뭔가 찬스를 만들지 못하면 위기를 낳는 법이거든요. 자, 이번엔 역습 깔끔하게 최종 골까지 만들어냈는데요. 네, 사실은 헐크 선수의 드리블 돌파가 있을 때 미리 수비형 미드필드의 커팅이 필요했었는데 그 1차적 공격에 대한 수비가 되지 못했어요. 자, 이진규의 반격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세 번째 슈팅만에 한 개의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어쨌든 골을 한번 만들어냈다는 것이 이진규 선수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드록바가 밀렸습니다만 휘슬의 소리는 없습니다. 여기 중원 지역에서 상대방 코트로 넘어갈 때 패스 정확도 올릴 필요성 있는 이진규고 크로스 조심해야죠. 드록바입니다. 뒤에 질라탄. 네, 최종 수비 어쨌든 이진규 선수 다운 모습을 계속 마지막에 수비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자, 데로시가 끌어올립니다. 아비달이 좌측에서 다시 한번 호날두에게.
자 여기서 한 템포 쉬어야 돼요. 지금은 김정민 선수가 커서 수비를 센터백으로 옮기면서 패스의 길을 차단하는 수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진규 선수 드리블 돌파를 한번 시도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호나우지뉴 디디 드록바입니다. 오른쪽에 실라탄을 바라봤고 다시 한번 스티븐 제라드 오른쪽으로 공이 연결됩니다. 안쪽 들어가는 선수가 있는데요. 호나우지뉴가 키거든요. 키예요. 저 마법의 호나우지뉴 디디 드록바. 자, 이 호나우지뉴가 키 플레이어인데 이 선수에 대한 차단이 되지 않으면 슈팅이나 연결, 자해저절이 되거든요. 아, 이진규 선수 수비가 좀 아쉽네요. 아, 김정민. 네. 아름다운 연결을 만들어줬네요.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07신의 호나우진이다 라는 말에 어울리는 호나우진의 활용 정말 좋았고요. 네, 정말 외계인다운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호나우지뉴가 맨 오브 매치를 얻어냈을 때도 굉장히 크게 기뻐하는 그런 장면을 김정민 선수가 볼 수 있었는데, 자, 이 중앙인데요. 자, 이거 한 골 이기고 있을 때 수비 집중력 중요하거든요.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칼자루를 김정민 선수가 가져왔습니다. 자, 결승전으로 갈 수 있을 만한 환경인가요? 드록바 뒤쪽으로 팽상 콤파니. 정말 공격 패턴 가져가는 데 있어서 김정민만큼 깔끔한 모습을 보여준 선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다비드 비아 그리고 자, 뒤쪽 이거 또 걸리나요? 들어갔어요. 뒤쪽 한번 잡고 질라타 뒤쪽 옆으로 자, 올라올 수 있죠. 달려놓고 안쪽으로 파고들었을 때 밀렸습니다만 파울입니다. 네, 오히려 세트피스를 얻어냈어요.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민의 이 세트피스 찬스 또한 이진규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인데요. 스티븐 제라드 준비합니다. 벽을 옮기고 있고 중앙적인 패패가 대기 중. 질라탄 드록바 어떤 선수의 머리에 가도 됩니다. 비아 그대로 잡아냅니다. 자, 하지만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빠른 빌드업이 필요한 상황. 네, 한 번의 패스 미스는 바로 경기 종료예요. 드록바입니다. 이진규 우체 데로시. 자, 멈췄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전진해서 가는 것이 수비전에 덜 된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수비들이 다 들어와 있죠. 자, 여기서 그대로 경기가 끝납니다. 김정민이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네, 정말 막강한 공격력, 다양한 패턴의 공격 루트. 프로게이머 경기가 12년차의 김정민, 그런 노하우에서 묻어나오는 경기력이 일품인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진규는 지금까지 보였던 그 단단한 방패는 저희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변형된 전술, 김정민의 3-4-3 전술에 조금 뭐랄까요, 당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뭔가 심리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모습, 패스 미스가 계속 나오고 자신이 원래 갖고 있던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 뭐 키보드 교체도 해봤지만은 마지막까지도 그게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정민 선수 4강 이상에선 진 적이 없다. 결승에 올라가지 않은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정도로 정말 그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승전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네, 스스로 좋은 징크스를 만드는 것은 선수에게도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작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었고 실제로 3-4-3 포메이션이라는 자신의 오랜 경력에서 묻어나오는 이런 변화무쌍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진규라는 강적을 3대1의 스코어로 잡아내는 김정민이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상대편을 제압하는 데 성공하면서 김정민 선수가 세트 스코어 3대1로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같은 클랜끼리의 대전은 이렇게 돼서 무산이 됐고 이제 자존심이건 언리미티드가 일단 한 명의 선수를 올리면서 이제 결승전도 굉장히 흥미롭게 풀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6강 C조 1경기에서 김정민과 이 박준효가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김정민이 4대3으로 승리한 바가 있는데 또 재밌는 매치업이 리벤지 매치가 될 것 같고 이진규 선수 떨어졌기 때문에 박준효 선수는 이 관중석에 약간 씁쓸한 표정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승전이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결승전에 올라간 김정민 선수를 지금부터 인터뷰를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결승 진출자 김정민 선수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공격의 김정민입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보니까 또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정말 제가 승리한 것 같이 아는 사람이 승리해서 너무 기쁜데 또 본인은 더 기쁠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은데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 첫 경기에서 네. 경기는 잘했는데 골운이 없어가지고 좀 첫 경기를 내줬는데 그래도 경기 자체는 좀 밀리지 않았다 생각을 해서 질 것 같다는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풀려가지고 좀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네, 정말 침착하게 경기를 잘 풀어 나가셨던 것 같은데 근데 저번 인터뷰 때 누가 상대가 되든 내가 이길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 보여주셨었어요. 네, 다양한 방향의 패스로 변칙적이고 화려한 경기 보여주셨는데 또 상대 선수가 선수인 만큼 또 분석을 또 남다르게 했을 것 같아요. 네. 한 번도 경기를 안 해봤어요 상대 선수. 네. 근데 제가 포메이션을
바로 어제 바꿨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하던 거 해라 이랬는데 네. 제가 그냥 고집스럽게 또 바꿔가지고 왔는데 또 그게 어떻게 잘 먹혀가지고 그래서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제가 또 말을 들어보니까 4강 진출 시 100% 결승을 진출한다는 그 말이 있어요. 이 기록 역시 깨지지가 않았는데 이 기록에 관한 노하우가 또 따로 있을까요? 저는 조금 높이 올라갈수록 더 잘하는 아, 그런 네.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무대 체질. 네. 예, 예. 무대 체질 역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음 경기는 박준효 선수입니다. 박준효 선수를 16강 경기 때 이긴 기록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덜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또 카메라 보시고 정말 힘차는 각오 한마디 해볼까요? 세 경기 만에 그냥 깔끔하게 한 번도 내주지 않고 깔끔하게 세 경기 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경기도 내주지 않고 첫 경기부터 승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멋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우승 인터뷰 때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승 진출자가 모두 가려졌습니다. 결승이 정말 코앞인데요. 이 무더운 여름 어디로 휴가를 갈까 고민하지 마시고 이곳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결승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수영이었고요. 다음에 만나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김정민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이제 결승전에 올라가서 이제 공격력을 서로 뽐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림들이 그려졌기 때문에 아마 이제 결승전 매치 또 다른 재미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두 선수의 경기는 이번 시즌 통틀어서 가장 많이 골이 나온 그런 경기였거든요. 그만큼 이 두 명의 선수의 경기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경기 팀전 4강전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팀전 4강전 경기도 미리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오후 3시입니다. 커먼팀과 언리미티드 B인데 처음에는 약간의 다크호스 정도의 느낌이었던 드로와 이 커먼팀이었는데 네. 이제 우승 후보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팀원 하나하나의 색깔이 완벽하게 강력한 드로아 커먼팀이 되겠죠. 언리미티드 B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언리미티드 자매팀들 중에서 살아있는 팀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임팩트 면에 있어서도 커먼팀이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커먼팀의 승리를 점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상을 항상 깨면서 올라온 언리미티드 B이기 때문에 커먼팀 또한 많은 준비를 해야만 승리를 자신할 수 있을 만한 팀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승자 연전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첫 번째 선봉 대결이 역시나 중요할 것 같은 토요일 경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팀전 경기 그 이후에 이제 결승전 주간이 되겠는데 그땐 저희가 3일 동안 피파 온라인 3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벤트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승전 전야제로 14일 목요일 저녁 7시 바로 이 시간에 이벤트를 펼쳐지고요. 굉장히 많은 이벤트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엄청난 선물들이 함께하는 그 이벤트로 저는 들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날 금요일 오후 1시에 개인전 결승전 경기 박준효 선수와 김정민 선수의 경기 그리고 16일 토요일은 팀전 경기 결승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광복절에 만세를 외칠 선수가 누가 될지 정말 또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기억이 많이 남을 그런 3일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경기 팀전 4강전 경기를 비롯해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즌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왔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실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김동환, 한승엽 두 분과 함께했고요. 저는 캐스터 성승헌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